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그 재판 자체가 지금 보면은 좀 느슨한 편이에요. 사건 자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하면서 모두 진술을 할 때 도대체 뭐가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공소장이 3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결국 한마디로 보고서를 썼다. 이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재판에 들어가 보면 계속 그 재판 연구관 이런 분들을 불러갖고 어떤 보고서를 어떻게 쓰게 됐나, 이걸 써서 누구한테 보고했나, 전부 다 이런 거라 재판에 어떤 뭐 긴박감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결국은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분 항상 나오시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고영한 대법관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중간에 나가 버리시고, 또 한 번 들어갔더니 박병대 대법관은 또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재판이 돼 있는데, 전부 다 나온 증인들이 그 재판 연구관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그 재판에서 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하는 재판들이 뭐 교원 노조라든가 민노총 노조라든가 이석기 재판이라든가 또 그 일본 강제징용이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언제 어떻게 왜 이런 걸 쓰게 됐나, 누구한테 보고를 했나, 보고하고서 어떻게 됐나,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이제 나온 분들이 다들 보면은 왜 이제 직속 상관들한테 보고를 했지 이거를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직책의 라인을 보면 당연히 이분들이 그 대법원장한테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한테 보고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검찰들은 어떻게 하든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이 보고서를 어떻게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아마 찾아내는 게 얘네들의 목적일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나온 신문 당하는 분들은 보면 이제 위에 있는 부장 판사들한테 했다든가, 그런 부장 판사가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원 차장한테 보고를 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임종원 차장이야 당연히 뭐 그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밑에서 올라온 보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어떻게 올라가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걸 이제 검찰이 찾아내는 건데, 듣고 있으면 뭐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죠. 지난번에 한 분 연구관도 보니까, 연구관은 자신의 취지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거고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서 보고서를 올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도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 이종엽 연구관이라는 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유해용 법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교원 노조에 가는 걸 가지고 또 묻고 하는 건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뭐 재판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거 언제 나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이런 재판을 정말 이 검찰들이 못하러 하는 건가. 더구나 요즘 분위기를 보면 검찰들이 대통령을 올가매고 저렇게 죽도록 살도록 대통령을 33년씩이나 때리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잡아놓고 지금 법원까지 손대겠다고 해서 저렇게 많이 잡아놓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얻은 게 뭔가. 지금 뭐 조국을 뽑아놓고 법원 검찰들을 완전히 무력시하는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들이 그렇게 죽도록 살도록 해갖고 가전욕을 다 먹으면서 했는데 결국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검찰을 완전히 김 다 빼고 검찰을 완전히 꼭두각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대통령 재판 들어갔을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검찰들 하는 말이 굉장히 화가 나고 정말 욕도 속으로 많이 하고 막 쏘아주고 싶고 그랬는데, 뭐 대법원장 재판,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재판에 들어가면 물론 끈끈이 저것들이 미쳤구나,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끈끈이 저 검찰들을 욕하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는 생기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가능 보면서 야 너들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니? 과연 너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언제까지 버티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대법원장 재판에는 물론 뭐안 들어가면 굉장히 궁금을 해요. 과연 저것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할까? 검찰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긴장감이라든가 뭐 긴박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그 불렀던 증인들이 212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불러놨고 증인을 해서 이 재판이 얼마나 오래 끌지 이거는 정말 관심사가 되지만 이 재판은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도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태로 있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됐네요. 어쨌든 뭐 지금 이 재판들은 그렇게 뭐 일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컴플레인 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거기 때문에 대통령 재판에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사건 끝나고 나서는 뭐 이런 보고서를 누구한테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고 보고서를 어떻게 썼나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앞으로도 뭐 대법원장 재판은 제가 가끔 뭐 수시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사가 굉장히 똑똑해요. 뭐 뭐 그분이 저기 박철원 지난번에 그 박철원 씨의 사위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절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검찰대 신문하는 내용을 변호사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듣나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잘 걸어요.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세게 잘 걸어서 판사도 신문하는 내용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시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변호사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들어온 건지 간접적으로 들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고치는 걸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그 반성이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대법원장이 지시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변호사가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는 그 유해용 그 판사나 또 뭐 대법관 유해용은 그 판사나 아니면 김동국 판사한테서 대법관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받고 이렇게 이제 고치라고 판사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말을 바꾸게 되는 이런 거라 사실 우리가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더구나 이렇게 법적으로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소송에 대한 본안 소송에도 관련이 있나 또는 위헌 소송에 관한 그러니까 뭐 위헌 소송에 관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유해용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대법원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나 안 했나 들었는데 대법원장한테 직접 들었나 아니나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그 이제 법원 사실 뭐 이 건에서도 물론 이제 이분의 이종엽 연구관이 대법원장한테 직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서에 남았기 때문에 이게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변호사가 바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사가 이런 거를 문구를 바꾸게 됐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 거였지만 그간에 최근에 들어간 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